네, 안녕하세요, 진실로입니다. 자, 수많은 무접점 시리즈 중에서 오직 나만의 기준으로 나 자신이 인정하는 스펙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전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항상 일반 45 균등을 뽑았어요. 리어포스 중에서 그 기준이 되며 저는 이 스펙을 무접점의 꽃으로 정했었고 그 마음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실망도 많이 하는 스펙이기도 합니다. 왜? 사랑이 깊은 만큼 배신의 상처도 크니까. 단순히 누르는 힘, 키압만을 내세웠다면 꽃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진 않았겠죠. 45 기압이 주는 운동력에 의한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하우징의 플라스틱 마찰 소리, 그 진동 정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떨리는 키압의 잡음 수준, 동시간대의 러버돔 속에서 춤추고 있는 콘스프링의 고동, 스틸 보관판이 ABS 하우징을 통해 책상으로 전달되는 충격의 정도, 이런 주변 소음들 속에서 감춰져 있는 러버돔 소리, 그 감각. 자, 이러한 요소가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고 밸런스가 다른 어떤 스펙보다 잘 잡혀있다고 깨닫고 인정하기까지 저는 꽤나 좀 많은 시간과 교육비를 좀 지불해야 했어요. 일반 45 균등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모델은 제가 말한 소음 중 유독 귀를 거슬리게 하는 소음이 밸런스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튜닝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45 균등 키감 잘 뽑아낸 일반 그 대표적인 모델을 알려드릴게요. 리얼포스 탱키패드, 해피에키 BT 블랙, EK 에디션, 리얼포스 108 UH. 제 손맛은 이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리얼포스가 비싼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외적으로는 초기에 리얼포스 시리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청업체 포함 약 40군데 공장이 가동된다고 하던데 최근엔 20군데 정도? 아무튼 공장 가동 루트가 복잡하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체리처럼 원스톱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레오폴드 FC 무접점도 토프레가 중국 공장 설립 시기를 기회로 비집고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고생 꽤나 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진짜 이유는 리얼포스는 초대부터 다른 키보드에 비해 3배, 10배 비싸게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금융기관, 데이터센터 전문 특수기관에 납품되었던 퍼스트 키보드 출신이야. 우린 대상부터 너희와 달라. 프로페셔널 장비를 일반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너 특수 장비 만져봤니? 우리가 기관에 납품했던 무접점 장비가 얼만 줄 알아? 그거보다 훨씬 싼 가격이야. 그거만 잘라그. 리얼포스의 포스가 포스 키보드의 포스와 어감이 비슷한 건 우연일까요? 그럼 어이구 토프레님께서 일반인들에게 크나큰 아량을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엔 이게 신세기 초에 나왔는데요. 그때 그 시대를 보면 이미 컴퓨터 사양, 프로그램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전문 기관도 일반 키보드만으로 충분히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터치스크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더 이상 토프레의 비싼 포스 키보드를 사들일 이유가 사라지던 시기였단 말이죠. 이미 무접점 키보드 업력은 바닥이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소문이 나기 전에 빨리 폐쇄 전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 리얼포스 광고에서 제일 많이 보던 단어가 전문가라는 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고가라는 도박 같은 공략을 뒷받침해주는 핵심 문구예요. 이 프레임은 정통으로 먹힙니다. 출시 동시에 단 몇 분 만에 완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후에 입소문이 기존 키보드보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독특한 소리 색깔이 재미를 선사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걸 킁킁 냄새 맡은 녀석이 있었으니 PFU. 해피해킹이 지금은 유명하지만 당시 듣보잡이었어요. PFU가 이 무접점 스위치를 채택합니다. HHKB의 프로페션이라는 문구를 곁들여서 바로 떠버립니다. 원래 해피해킹은 후지제 스위치를 사용했거든요. 후지제가 또 말합니다. 어이 PFU 너 왜 그래? 그 스위치가 그렇게 좋아? 내가 더 좋은 거 만들어줄게. 다시 우리 거 쓰자. 응? 응? PFU는 후지츠의 동생 같은 사이예요. PFU의 F가 후지츠. 왠지 뭔가 밀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시장 점유율 1위 후지츠. 야 만들어. 무조건 토프레 스위치보다 잘 만들어. 그래서 나온 게 현존 최고급 멤브레인 리버터치입니다. 리얼포스의 유일한 라이벌. 이들의 승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에서 한 해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기기 수상에서 리얼포스가 전체 50위 안에 들게 됩니다. 부문에서 수상작이 되어버렸죠. 그때 탑을 찍은 모델이 바로 리얼포스 108 UH 45 균등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드디어 상륙한 리얼포스 45 균등 레오폴드 10주년 신형 R2 풀별 외형을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얼포스만큼은 TK보다 풀별을 좀 더 선호해요. 이걸 104 별이라고 하고 APC를 108 별이라고 부를게요. 새로운 모습에 대한 신선함을 빼면 그저 그래요. 104 별 중에는 그 아이보리 우측 블랙 버전이 좀 괜찮고 나머지는 그닥
이 10주년 버전도 솔직히 이제 저한테는 좀 토솔리는 질리는 칙칙한 색감이에요. 그리고 일체형 케이블은 언제나 나쁘다. 제가 항공 케이블을 좀 좋아하는데요, FC660C에 장착해서 사용해보니까 은근히 이게 분위기가 기대이성을 뿌듯하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 커스텀 케이블 맛본 사람은 알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리오포스를 자세히 보면 키캡의 정렬의 정도가 키보드 전 종류 중에서 가장 떨어져요. 그리고 이는 AS 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종특이죠. 변명 하나만 한데 키캡은 원형 슬라이드에 똑딱이식으로 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키캡 스템 끝이 슬라이드 속 똑딱이 구멍에 수직으로 딱 끼워져야 하는데 살짝 비틀린단 말이에요. 설계 수치나 제조상의 정확도가 낮고 완성도 면에서도 현재의 그 성격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PF의 R2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 10주년은 좀 심하네요. 자, 이제 키감 평가하기 전에 타이핑 영상을 한번 봅시다. 타건 음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소리 잘 표현돼서 나왔어요. 차등과 45 균등만큼 책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스펙 또한 없지만 단단한 책상은 리얼포스에 언제나 옳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처럼 뭐라도 깔고 타이핑하세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일반 45 균등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들어갑니다. 타이핑 영상은 제가 아무리 현실음을 뽑아낸다고 해도 가상이 많아요. 실제로 로보덤의 도각도각 소리 듣기 힘듭니다. 뭐가 크게 부각되냐면은 슬라이더 소리, 키캡 소리가 더 커요. 이는 자칫 소음으로 귀를 신경나게, 심하면 따갑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균등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변덕이 제일 심합니다. 해피에킹 프로2도 FC660C도 키감 좋다고 소문났지만 사실 그 비율만큼 기가 막히게 실망한 사람도 많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다시 10주년 R2의 최대 문제는 키압입니다. 이거 제 기준에 확실히 발목 잡히는 부분 맞아요. 이는 문자열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문자열은 두 장의 러버 더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PFU도 그렇고 세팅값이 잘못 잡혔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느낌, 마치 1세대에서 윤활을 잘못해서 경화된 러버 더미 키압, 그 느낌과 거의 비슷해요. 러버덤을 보세요. 키를 누르면 고무가 팽창하는 타원형 보이시죠? 그 경계선 저 부분이 경직된 힘이 실려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마치 내가 누르는 힘보다 애초부터 반작용의 힘이 더 큰 것처럼 뭔가 단단하게 잡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리어포스에서는 사실 1세대부터 키압에 대한 오차가 있었거든요. 45 균등도 순수 45 기압으로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 범위가 체감으로 확 느껴질 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죠. 보세요. 46g은 무난히 버팁니다. 그리고 48g까지 올려도 버티더라고요. 원래는 이쯤에서 암만 오차를 감안해도 빠르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50g 이상으로 무게를 올리니까 그때서야 그것도 스물스물 내려가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이 키보드로 고속 타이핑 힘듭니다. 세팅 값이 바로 잡힌 키압은 못해도 46에서 48 기압 사이의 힘에서 눌러줘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가벼운 영역 안에서의 로보덤이 기대 이상으로 힘으로 버티거나 반발력을 가지게 되면 콘 스프링의 떨림이 심해지고 책상의 진동 힘을 그대로 받아요. 이는 일정 양상 타이핑에 도달하면 손가락이 찌릿찌릿 얼얼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치명적이진 않지만요. 이번 신형 FC660C도 전작에 비해서 좀 많이 가벼워져서 나왔거든요. 물론 당연히 1세대 전 모델에 비해서 스페이스바 키감은 손댈 것 없이 많이 향상됐어요. 못해도 FC660C 정도 체감 키압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키압으로는 부드러운 타이핑이라고 표현을 못하죠. 자, 이거는 별개로 감상적인 느낌이지만 토프레 코퍼레이션 인증 마크가 없는 레오폴드 인증 리어포스 무접점은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크게 잘못된 건 없는데 뭔가 좀 허접해. 이번에 그 소프트웨어 인식 체크도 그렇고 키캡 정렬 삐뚤거림의 심한 정도도 그렇고 호프레가 레오폴드에게 너네 우리 부품 재료 갖다 써, 그렇지만 완성도는 보증 못한다 라는 의심이 점차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느낌만.
저는 높아진 키압을 결국엔 단점으로 판정을 했지만 사실 이 또한 색다른 매력이라고 느낌을 받아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좋게 평하자면 반발력이 좋기 때문에 키 하나를 누르더라도 그 단단함, 시원함이 확실한 구분감을 줘서 개별 타이핑 맛이 있고 또 키캡 떨림이나 슬라이드 맞춰놓은 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가 2차원적으로 딱딱 확실히 끊어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촐랑거림 소음이 좀 적어요.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신형 F1650보다 모든 면에서 한 수 위라고 말하고 싶네요. 하지만 다음 판 생산에도 이대로 쭉 갈 거면 전 이 모델에 미련 없어요. 점수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EKA 대신 제가 85점 정도 주거든요. 해피킹 프로2가 한 65점, F1650가 한 70점, 타이백은요? 걔는 구제불능이에요. 점수 자체를 못 준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이 제가 암만 잘 쳐줘도 75점이에요. 80점 이상은 절대 못 줘요. 90점이 넘어가는 일반 45 균등이 있는데 저스트 시스템 리어포스와 G2 리어포스, 특히 G2의 마스터피스 리어포스는 괴물입니다. 그 새끼 때문에 리어포스 평가 점수가 90점 못 넘어요.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R2-104 풀배열. 실물로 봐도 못생겼다. 처음 본 사람은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으나 자꾸 보면 칙칙하고 질립니다. 두 번째, 키압이 50기압이라고 생각하고 각오 후 구입하세요. 세 번째, 키 결정력 키보드 중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네 번째, 스페이스바 키감 역대급이다. 하지만 다른 스탠빌은 여전히 촐랑거리고 철심히 귀에 거슬리는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타그눔은 일반 균등의 소리가 맞습니다. 이상 더 좋은 소리 뽑아내는 건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토플의 인증 아이보리 블랙 US 버전 45균등 출시 아직 없다. 일곱 번째, 적어도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45균등 중에서는 제일 좋다. 그리고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30만원짜리 키보드에 전용 팜레스트가 있어도 시원찮은 판에 플라스틱 커버도 없고 우측 상단 아크릴 보호 필름도 없이 키보드 한 대 딸랑 있는 거 크게 불평 안 한다고. 알맹이만 제대로 만들면. 근데 그 알맹이도 지금 내 수준에 못 미치니까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있나. 기계식에서는요, 직원 한 명을 더 뽑아서 쓰더라도 스탠빌 전 구간의 윤활철에서 키감의 밸런스 완성도를 높이려고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이어포스가 은근히 튜닝 추가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거 아시나요? 그만큼 키감에 대한 완성도가 사실 많이 떨어져요. 그 많은 라인업 중에서 제가 볼 때 손이 안 가는 모델은 몇 개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레이저 키보드가 존나 쿨한 거야. 자,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55균등 APC를 건드려 볼게요. 정발은 아직 안 됐지만 그거는 제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튜닝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최근에 너무 무섭죠만 먹어서 배불러 죽겠어요. 다음에는 기기식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걸 맛보고 싶고요. 마우스는 그 로지텍 G 프로 무선 배터피드 버전이 있던데 그거 좀 알아보고 구입하든지 할게요. 이 리뷰로 여러분들이 그 대리만족 되시면 전 성공한 거고요. 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너무 키보드, 마우스에 빠지지 마시고요. 한순간에 현타 오는 거 이 바닥만큼 빠른 것도 없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키보드 마우스 생활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